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 1강. 박스권이란 무엇이고 왜 만들어질까요? 주식 차트를 보다 보면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비슷한 가격 안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어느 가격에서 막히고 다시 내려왔다가 어느 가격에선 또 버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가격에서 막힙니다. 이런 움직임이 몇 주 동안 이어지기도 하고 몇 달 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구간을 박스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를 계속 움직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반대로 12,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차트로 보면 주가가 네모난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가격이 두 개 있습니다. 위쪽 가격은 박스권 상단입니다. 아래쪽 가격은 박스권 하단입니다. 박스권 상단에는 팔려는 힘이 강합니다. 박스권 하단에는 사려는 힘이 강합니다. 즉, 박스권은 단순히 주가가 옆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닙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힘겨루기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박스권은 왜 만들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기업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지금 가격이면 싸다. 그래서 주식을 삽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주식을 팝니다. 매수와 매도의 힘이 비슷하면 주가는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박스권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과거에 12,000원에서 크게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다시 12,000원 근처까지 올라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본전이 왔다. 이번에는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주가가 다시 내려갑니다. 하지만 기업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면 아래에서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주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존 매물을 또 받아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은 때로 오래된 매물을 새로운 매수세가 받아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큰 상승을 앞두고 힘을 모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박스권이 상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한 기업, 강한 산업, 시장에 관심을 받는 주도주가 오랜 기간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면 상당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위에서 나오는 매물을 계속 받아내고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 사람은 계속 파는데 주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박스 모양이 아닙니다. 박스권 안에서 주가의 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박스권 상단에 도달할 때마다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밀리는 폭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상단으로 올라오는 시간도 점점 짧아집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매도 물량이 조금씩 소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박스권 안에서는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박스권 상단을 넘어설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박스권 돌파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상단을 살짝 넘어가는 것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단을 확실하게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도주를 찾을 때는 박스권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종목도 매일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상승하고 쉬고 다시 상승합니다. 그 쉬는 과정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권을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 재미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다음 상승을 위한 힘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이 계속 위협받고 반등할 때마다 힘이 약해지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박스권 하단을 무너뜨린다면 그 박스권은 상승 준비가 아니라 하락 전의 정체 구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스권이라는 모양 하나만 보고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박스권은 주가가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반복해서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위쪽에는 박스권 상단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박스권 하단이 있습니다. 상단에서는 매도세가 강해지고 하단에서는 매수세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겨루기가 계속됩니다. 좋은 박스권을 찾는다는 것은 예쁜 네모 모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고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가? 상단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가? 조정폭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가? 거래량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업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박스권은 단순한 행보가 아니라 매수와 매도의 힘이 축적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어느 한쪽의 힘이 강해지는 순간 주가는 결국 박스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2강에서는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찾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 2강. 박스권 상단과 하단은 어떻게 찾을까요? 박스권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차트를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주가는 자로 그은 것처럼 정확히 같은 가격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조금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어떤 날은 조금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찾을 때는 정확한 하격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가격 하나가 아니라 가격의 범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계속 상승하다가 12,000원 근처에서 막힙니다. 한번 막혔습니다.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12,200원에서 밀립니다. 세 번째에는 11,900원 정도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차트를 크게 보면 비슷한 위치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근을 박스권 상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가격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항 구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주가가 그곳에 도착하면 상승 속도가 느려집니다. 윗꼬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강한 양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 가격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막혔다고 바로 박스권 상단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의 고점은 그냥 단기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가격에서 2번, 3번, 4번 계속 막힌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가격에 상당한 매도 물량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하단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10,000원 근처까지 내려오면 계속 반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는 10,000원, 두 번째에는 9,800원, 세 번째에는 11,000원. 가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비슷한 위치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 부근을 박스권 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은 쉽게 말하면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가격대입니다. 이곳을 지지 구간이라고도 합니다. 주가가 내려오다가 하락을 멈춥니다. 아랫꼬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 하단의 의미가 점점 커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상단도 선 하나가 아니고 하단도 선 하나가 아닙니다.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실전 차트에서는 주가가 상단을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단 역시 잠깐 깨졌다가 곧바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 하나만 보고 돌파했다, 무너졌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면 실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단과 하단을 찾을 때 무엇을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반복 횟수를 봅니다. 비슷한 가격에서 몇 번이나 막혔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가격에서 몇 번이나 반등했는지 확인합니다. 반복될수록 그 가격대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가를 봅니다. 장중에 잠깐 상단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돌파는 아닙니다.
상단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단 역시 장중에 잠깐 내려갔더라도 종가에서 다시 회복한다면 하단의 지지력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량을 함께 봅니다. 주가가 상단에 도달했는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밀렸다면 상단에 강한 매물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단을 넘을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종가까지 상단 위에서 유지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돌파 강의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번째, 박스권의 기간을 봅니다. 박스권이 며칠 만들어졌는지, 몇 주인지, 몇 달인지 살펴봅니다. 짧게 만들어진 박스권과 몇 달 동안 만들어진 박스권은 같은 의미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가격에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었다면 그 안에 쌓인 매물도 많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이 축적됐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할 때는 시장에서도 관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박스권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박스권을 확실하게 벗어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실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처음 열었을 때 너무 가까이 확대해서 보지 마십시오. 먼저 차트를 조금 넓게 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반복해서 멈춘 윗부분을 찾아봅니다. 그 다음 반복해서 반등한 아랫부분을 찾아봅니다. 위쪽 가격대를 연결하면 상단이 보입니다. 아래쪽 가격대를 연결하면 하단이 보입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간 안에서 주가가 반복적으로 움직였다면 박스권 후보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상단을 한번 두드리고 끝나는지 아니면 계속 다시 올라오는지 봅니다. 상단에서 밀린 뒤 하단까지 떨어지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다시 올라가는지도 봅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상단을 계속 두드리고 하락폭은 점점 작아지고 저점은 조금씩 높아진다면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단을 계속 두드리고 반등폭은 점점 작아지고 고점이 계속 낮아진다면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상단과 하단을 찾는 목적은 단순히 네모를 그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박스 안에서 어느 쪽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박스권 상단은 주가가 반복해서 막히는 가격대입니다. 박스권 하단은 주가가 반복해서 반등하는 가격대입니다. 상단은 매도세가 강해지는 곳이고 하단은 매수세가 강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가격 하나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상단과 하단은 선이 아니라 가격 구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횟수를 보고, 종가를 보고, 거래량을 보고, 박스권이 만들어진 기간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스 안에서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박스권 상단과 하단은 선을 긋는 기술이 아니라 매도세와 매수세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가격대를 찾는 과정입니다. 다음 3강에서는 박스권 돌파가 왜 중요한 매수 신호가 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완전 정복 3강. 박스권 돌파는 왜 중요한 매수 신호가 될까요? 주식 차트를 보다 보면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길게 살펴보면 상승하기 직전까지 계속 오르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가격에서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옆으로 움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넘어섭니다. 그때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는 왜 중요한 매수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를 오랫동안 움직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2,000원까지 올라가면 계속 매물이 나옵니다. 주가는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12,000원에 도전합니다. 또 밀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12,000원에서 매도 물량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부딪히면서 그 매물이 조금씩 소화됩니다.
팔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조금씩 주식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 앞에 사람들이 잔뜩 서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씩 빠져나가면 앞을 막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어느 순간 문이 열립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주가를 막고 있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새로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 주가는 박스권 상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박스권 돌파는 매도 물량을 매수세가 이겨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돌파 이후 주가가 강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위쪽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스권 안에서는 상단에 도달할 때마다 팔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상단을 넘어섰다면 이전보다 주가를 막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전보다 움직이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옵니다. 박스권 안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투자자들도 주가가 상단을 강하게 넘어서는 순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종목 움직이기 시작하네. 오랫동안 못 넘던 가격을 넘었네. 거래량도 늘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박스권 안에서는 12,000원이 저항이었습니다. 주가가 12,000원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000원을 확실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 위에서 버팁니다. 그러면 시장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2,000원이면 팔자. 그런데 이제는 12,000원 근처로 내려오면 사보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거의 저항이 돌파 이후에는 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한 돌파 이후 이런 현상이 자주 관찰됩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넘었다고 해서 모두 진짜 돌파는 아닙니다. 주가가 장중에 상단을 살짝 넘어갔다가 오후에 다시 밀려서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급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가짜 돌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선을 넘었다는 사실만 보면 안 됩니다. 몇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지 확인합니다. 왜 거래량이 중요할까요? 거래량은 시장 참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발생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넘어선다면 많은 투자자가 그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무조건 거래량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폭발했는데 긴 윗꼬리를 만들고 종가는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면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것이 종가입니다. 장중에 상단을 넘는 것보다 장이 끝났을 때도 상단 위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단 위 가격을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돌파보다 안착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돌파 이후의 눌림목입니다. 강하게 돌파한 주식도 계속 직선으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올라간 뒤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권 상단 부근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의 상단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그 가격이 매도세가 강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는 종목만 보면 안 됩니다. 시장과 업종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강하고 특정 산업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 산업의 대표 종목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 돌파는 더욱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전체가 크게 무너지고 있고 해당 산업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종목 하나만 잠깐 박스권을 돌파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도주는 박스권 돌파가 중요합니다. 주도주는 상승 과정에서도 계속 쉬어갑니다.
상승하고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돌파하고 또 상승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주도주를 볼 때는 단순히 많이 올랐는가 보다 상승한 뒤 어떻게 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쉬는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박스권 돌파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격이 박스권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했는가. 둘째,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했는가. 셋째, 종가가 박스권 상단 위에 안착했는가. 넷째, 돌파 이후 눌림에서도 상단을 지켜주는가. 이 4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히 장중에 상단을 살짝 넘긴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돌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박스권 돌파는 100% 성공하는 매수 공식이 아닙니다. 어떤 돌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트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돌파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 이후의 움직임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내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가,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가,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큰 자금의 움직임은 어떤가, 차트의 돌파와 기업의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 의미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박스권 안에서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힘겨루기를 합니다. 상단에서는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매물을 새로운 매수세가 계속 받아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합니다. 이때부터 시장 참여자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오고 과거의 저항이 새로운 지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돌파는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가격 돌파, 거래량 증가, 종가 안착, 눌림목에서 지지. 이 4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박스권 돌파란 단순히 선 하나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수세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매도세를 이겨내는 순간입니다. 다음 4강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는 박스권 돌파는 왜 더 강하게 봐야 하는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 4강. 거래량이 터지는 돌파는 왜 강할까요? 박스권 돌파를 볼 때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강한 돌파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같은 돌파처럼 보여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돌파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돌파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오는 박스권 돌파를 더 중요하게 볼까요? 먼저 거래량부터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주식이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됐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평소 하루에 10만 주 정도 거래되던 종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0만 주, 10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매매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 자체가 아닙니다. 어느 가격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박스권 안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처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석 달 동안 움직였습니다. 12,000원에 도달할 때마다 매물이 나왔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도전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12,000원을 강하게 넘어섭니다. 종가도 12,000원 위에서 끝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래량 증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새로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가를 막았던 매물을 받아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거래량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닫힌 문을 한 사람이 밀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2 사람이 밀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이 함께 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문이 열립니다. 박스권 상단도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상단을 막고 있던 매도 물량을 강한 매수세가 받아내면서 가격이 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는 단순히 가격만 살짝 올라간 것보다 시장 참여가 강하게 붙은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량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주가가 장중에만 상승하고 결국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약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많이 산 사람이 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많이 판 사람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만으로는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반드시 가격의 결과와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가도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종가도 상단 위에서 끝났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매수세가 우위를 보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는데 주가는 상단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렸습니다. 긴 윗꼬리가 생겼습니다. 종가는 박스권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상단에서 상당한 매도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합니다. 거래량 폭발 자체가 매수 신호는 아닙니다. 거래량이 어디에서 터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소 거래량과 비교해야 합니다. 어떤 종목은 평소에도 거래량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종목은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00만 주가 거래됐다, 1000만 주가 거래됐다. 이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종목의 평소 거래량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거래량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는가? 박스권을 만드는 동안보다 돌파 시점에 거래가 활발해졌는가? 이런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박스권에서 자주 나타나는 흐름을 하나 보겠습니다. 박스권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거래가 활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주가도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어느 정도 거래를 마치면서 시장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모습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조용했던 주식에 갑자기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도주에서는 이런 변화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한 종목이 상승한 뒤 박스권을 만듭니다.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주가는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상단을 돌파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상승 구간으로 넘어가는 신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 다음 날입니다. 돌파 당일만 보면 아주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바로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돌파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파 이후에도 상단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조정을 받더라도 상단 부근에서 다시 반등한다면 돌파의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터진 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주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미 박스권에서 아주 멀리 올라간 뒤 거래량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엄청난 거래량과 긴 윗꼬리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대량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박스권 상단을 막 돌파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과 이미 크게 급등한 뒤 거래량이 폭발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투자자는 항상 가격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보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권 상단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돌파하는 날 평소보다 거래량이 증가했는지 봅니다. 세 번째,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강한 가격 상승이 나왔는지 봅니다. 네 번째, 종가가 박스권 상단 위에서 안착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돌파 이후에도 상단을 지지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5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히 거래량만 증가한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장 전체도 함께 봅니다. 지수가 강한가? 해당 업종으로 자금이 들어오는가?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가? 그 가운데 이 종목이 가장 먼저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연결하면 주도주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과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면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존 매물을 받아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만 봐서는 안 됩니다. 거래량 증가, 그리고 가격 상승, 그리고 박스권 상단 돌파, 그리고 종가 안착. 마지막으로 돌파 이후 지지,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거래량은 돌파의 힘을 보여주지만 진짜 돌파인지는 가격과 종가가 확인해 줍니다. 다음 5강에서는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 5강.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박스권 투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돌파했다고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주가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상단을 넘었습니다.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이제 상승하겠구나 생각하고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가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박스권 한가운데까지 내려옵니다. 심한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까지 밀립니다. 이것이 투자자들이 흔히 말하는 가짜 돌파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돌파처럼 보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돌파를 맞추려고 하기보다 돌파 이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진짜 돌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오랫동안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상단에 도달할 때마다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주가가 상단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가가 상단 위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확인입니다. 반대로 가짜 돌파는 어떤 모습일까요? 장중에는 상단을 강하게 넘어섭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주가는 다시 내려옵니다. 결국 종가는 박스권 안에서 끝납니다. 차트에는 긴 윗꼬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장중 고가보다 종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장중에 상단을 넘었다는 사실보다 장이 끝났을 때 어디에서 마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가가 상단 위에 있다고 무조건 진짜 돌파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날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며칠 동안의 움직임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돌파 당일에는 아주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큰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라면 돌파가 실패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돌파 다음 날에도 상단 위에서 버팁니다. 잠깐 내려오더라도 상단 근처에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돌파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돌파 이후 안착입니다. 돌파보다 중요한 것이 안착입니다. 상단을 넘어가는 것은 순간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높은 담장을 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장 위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떨어졌다면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담장을 넘어가서 반대편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어야 합니다. 박스권 돌파도 비슷합니다. 넘는 것보다 넘은 뒤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거래량입니다. 지난 4강에서 배웠습니다. 거래량은 돌파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평소보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면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고 무조건 진짜 돌파는 아닙니다. 거래량이 폭발했는데 긴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종가가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면
오히려 상단에서 강한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은 반드시 가격의 움직임과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량 증가, 상단 돌파, 강한 종가.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돌파 후 눌림목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한 뒤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입니다. 주가가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상단 부근으로 내려옵니다. 과거에는 이곳에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의 저항이 새로운 지지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파 이후 주가가 내려오는데 박스권 상단을 너무 쉽게 깨고 박스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온다면 돌파의 힘이 약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진짜 돌파는 상단을 지지로 바꾸고 가짜 돌파는 다시 상단 아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돌파 캔들의 모양입니다. 강한 돌파에서는 몸통이 비교적 큰 양봉이 나타나고 종가가 고가 부근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중에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매수세가 그것을 받아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단 위에서 긴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종가가 아래쪽에서 끝난다면 상단에서 매도세가 강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캔들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캔들은 어디까지나 여러 확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는 박스권 자체의 질입니다. 모든 박스권이 똑같지 않습니다. 좋은 박스권에서는 상단을 여러 번 도전하고 조정폭이 점점 줄어들고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박스권 안에서 줄어들다가 돌파 순간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단을 한 번 건드린 뒤 오랫동안 다시 가지 못하거나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하단을 반복해서 위협한다면 상단 돌파 가능성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박스권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시장과 업종입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여도 시장 전체가 강하게 하락하고 있다면 돌파가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강하고 특정 업종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그 업종의 대표 종목들이 함께 신고가나 박스권 돌파를 시도한다면 시장 환경이 돌파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도주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진짜 강한 주도주는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수가 흔들려도 박스권 상단 근처를 지키고 시장이 반등하면 가장 먼저 상단을 돌파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대적인 강함도 함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짜 돌파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단을 잠깐 넘었다가 종가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긴 윗꼬리가 나타납니다.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는데 가격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돌파 다음 날 강한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단을 지지하지 못하고 박스권 안쪽으로 빠르게 내려갑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 개 겹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진짜 돌파 가능성을 높여주는 모습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명확하게 돌파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종가가 상단 위에서 끝납니다. 다음 날에도 상단 위에서 버팁니다. 조정을 받아도 과거 상단 부근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점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기억하기 쉽게 5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첫째, 가격. 상단을 확실하게 넘었는가? 둘째, 거래량. 돌파 순간 거래량이 증가했는가? 셋째, 종가. 상단 위에서 마감했는가? 넷째, 안착. 돌파 이후에도 상단 위를 유지하는가? 다섯째, 눌림목. 조정이 나왔을 때 과거 상단이 새로운 지지로 작용하는가?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돌파라고 해서 무조건 추격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파 직후 너무 빠르게 상승했다면 가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확인하고 안착을 확인하고 눌림목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짜 돌파에 바로 걸려드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는 돌파 순간만 보고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돌파 이후의 행동을 봅니다.
가격을 보고, 거래량을 보고, 종가를 보고, 안착을 보고, 눌림목에서 지지하는지 확인합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진짜 돌파는 넘어가는 힘보다 넘어간 뒤 버티는 힘에서 확인됩니다. 다음 6강에서는 박스권 돌파 후 눌림목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 6강. 박스권 돌파 후 눌림목은 어떻게 볼까요?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종가도 박스권 상단 위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하나?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강한 종목도 계속 직선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상승하다가 쉬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박스권 돌파 이후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구간, 눌림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눌림목을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000원이 박스권 상단입니다. 주가는 여러 번 12,000원을 넘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12,000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13,000원, 13,5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가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13,000원, 12,500원, 그리고 12,000원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처음 보는 투자자는 겁이 날 수 있습니다. 돌파가 실패한 것 아닐까?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가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이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박스권 상단이었던 12,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더 이상 크게 내려가지 않고 다시 반등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돌파 후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자리가 중요할까요? 돌파 전에는 12,000원이 저항이었습니다. 주가가 올라오면 팔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파가 나온 뒤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000원 근처로 주가가 다시 내려오자 이번에는 사려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즉, 과거의 저항이 새로운 지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항과 지지의 역할 전환이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천장을 뚫고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래층에 있을 때는 천장이 위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장을 뚫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그 천장이 이제는 내가 서 있는 바닥이 됩니다. 박스권 상단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돌파 전에는 저항, 돌파 후에는 지지. 이 역할 전환이 확인된다면 돌파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눌림목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어디까지 내려오는가입니다. 가장 먼저 볼 곳은 과거 박스권 상단 부근입니다. 돌파한 뒤 조정을 받았는데 과거 상단 부근에서 멈추고 다시 반등한다면 좋은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쉽게 깨고 박스권 가운데까지 빠르게 내려간다면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돌파의 힘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눌림목의 거래량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돌파에서는 상단을 넘어설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주가는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팔려는 물량이 많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적었는데 내려올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면 좋은 모습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 때 거래량 증가, 눌릴 때 거래량 감소,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 증가.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눌림목의 속도입니다. 돌파 이후 천천히 내려오는 것과 하루 이틀 만에 급하게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음봉이 나오면서 조금씩 조정을 받습니다.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박스권 상단 근처에서 주가가 멈춥니다. 이런 조정은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파 다음날 큰 음봉이 나옵니다. 거래량도 폭발합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한 번에 깨버립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한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돌파 실패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눌림목 이후의 반등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상단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등도 약합니다. 고점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아직 매수세가 충분히 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단 부근에서 지지를 받은 뒤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고 이전 고점을 향해 움직인다면 눌림목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동평균선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박스권을 돌파한 강한 종목에서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점차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가 눌림을 받으면서 박스권 상단과 이동평균선이 비슷한 위치에 모이면 그 구간에서 지지가 나타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고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박스권 상단, 거래량, 종가, 눌림목, 시장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돌파하는 순간 너무 흥분해서 급하게 추격하는 것입니다. 강한 양봉이 나오면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서 바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상적인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가보다 주가가 내려갑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면 돌파를 확인하고 눌림목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눌림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모든 종목을 잡는 것보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주가가 내려오면 무조건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눌림목과 하락 전환은 다릅니다. 좋은 눌림목에선 돌파한 상단을 지키려는 힘이 나타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하락 속도가 완만하며 이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단을 강하게 깨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고 박스권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고 반등도 약하다면 눌림목이 아니라 돌파 실패일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박스권 상단 가격을 정확한 숫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한 줄이 아니라 구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이 12,000원이었다고 해서 11,900원이 되면 실패, 12,010원이면 성공.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가격대와 종가, 거래량, 다음날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돌파했던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주가가 지지되는가? 둘째, 눌림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가? 셋째, 큰 음봉으로 급락하지 않고 조정이 비교적 안정적인가? 넷째, 지지 이후 다시 양봉과 매수세가 들어오는가? 다섯째, 이전 고점을 다시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이 5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돌파 후 눌림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도주에서는 눌림목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강한 주도주는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을 때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이 크게 하락하는데 주도주는 박스권 상단이나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버팁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먼저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강함입니다. 따라서 눌림목을 볼 때는 그 종목만 보지 말고 지수와 업종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는 크게 떨어졌는데 종목은 조금만 떨어졌는가?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보다 강하게 버티고 있는가? 이런 모습도 주도주를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 이후 주가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돌파 실패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멈추느냐입니다. 과거의 박스권 상단이 새로운 지지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누릴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지지 후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싸졌다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가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좋은 눌림목은 단순히 주가가 내려오는 자리가 아니라 과거의 저항이 새로운 지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7강에서는 신고가 돌파와 박스권 돌파는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 7강. 신고가 돌파와 박스권 돌파는 무엇이 다를까요? 박스권 돌파를 공부하다 보면 자주 함께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가 돌파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는 것도 돌파이고 과거 최고가를 넘어가는 것도 돌파입니다. 그렇다면 둘은 같은 것일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박스권 돌파와 신고가 돌파의 차이, 그리고 투자자는 두 돌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박스권 돌파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를 몇 달 동안 움직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2,000원까지 올라가면 계속 매물이 나옵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또 12,000원에서 막힙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12,000원을 넘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박스권 돌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000원 위에 과거 고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15,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라면 12,000원의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해도 아직 과거 최고가를 넘어선 것은 아닙니다. 즉, 박스권 돌파는 현재 만들어진 가격 범위의 상단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고가를 보겠습니다. 신고가는 쉽게 말해서 이전의 중요한 최고 가격을 넘어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최고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오랜 시간을 거쳐 다시 1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강한 거래량과 함께 15,000원을 넘어섭니다. 15,500원, 16,000원, 새로운 가격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신고가 돌파입니다. 그렇다면 신고가 돌파는 왜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과거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12,000원, 13,000원, 15,000원에서 주식을 산 투자자가 많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손실 상태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본전만 오면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과거에 물렸던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과거의 중요한 초고가까지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거 가격 때문에 본전을 기다리던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장은 새로운 가격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한 신고가 돌파는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고가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를 돌파하자마자 다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와 마찬가지로 거래량, 종가, 돌파 이후 안착, 시장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박스권 돌파와 신고가 돌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박스권 돌파에는 위쪽에 또 다른 매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신고가를 돌파하면 위쪽에 과거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의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500원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길게 보니 과거에 13,000원, 14,000원, 15,000원에서 큰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가격대에서 다시 매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즉, 박스권 하나를 돌파했지만 위에 넘어야 할 산이 더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의 최고가인 15,000원까지 넘어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위쪽에는 과거 가격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가 돌파를 강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와 신고가 돌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오랜 기간 과거 최고가 바로 아래에서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상단을 계속 두드립니다. 매물이 조금씩 소화됩니다.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주가는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박스권 상단과 과거 최고가를 동시에 넘어섭니다. 이런 자리는 매우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박스권에 쌓여있던 매물을 소화했습니다. 둘째, 과거 최고가의 매물도 돌파했습니다. 셋째, 새로운 가격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넷째, 신고가를 보고 들어오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관심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주도주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주가가 상승합니다. 다시 쉬어갑니다. 새로운 박스권을 만듭니다. 또 돌파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과거의 큰 고점까지 넘어섭니다.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장의 대표 주도주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여기에서도 냉정해야 합니다. 신고가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무조건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고가 돌파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신고가를 장중에 강하게 넘어섭니다. 많은 투자자가 몰립니다.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긴 윗꼬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종가는 다시 과거 고점 아래로 내려옵니다. 다음 날에도 매도세가 이어집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신고가 돌파 실패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좋은 신고가 돌파에서는 과거 최고가를 확실하게 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종가가 신고가 영역에서 끝나고 조정을 받더라도 과거 최고가 부근을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리는 박스권 돌파와 비슷합니다. 넘어가는 것보다 넘어간 뒤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고가는 차트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의 최고가인지, 1년 최고가인지, 수년간의 최고가인지, 상장 이후 최고가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라는 말만 듣지 말고 어느 기간의 신고가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간의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의 고점을 돌파하는 것보다 시장 관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가격을 처음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먼저 차트를 짧게 봅니다. 최근 만들어진 박스권을 찾습니다. 상단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차트를 더 길게 봅니다. 박스권 위에 과거에 큰 고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짧은 차트만 보면 엄청난 돌파처럼 보이는데 차트를 길게 보면 바로 위에 과거 대규모 매물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짧은 차트와 긴 차트를 함께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확인합니다. 박스권 상단만 돌파한 것인가? 과거 고점까지 함께 돌파한 것인가? 거래량은 증가했는가? 종가는 어디에서 끝났는가? 돌파 이후 가격을 유지하는가? 시장과 업종도 함께 강한가? 이것을 연결해서 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는 현재 가격 범위의 상단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고가 돌파는 과거의 중요한 고점을 넘어 새로운 가격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스권 돌파 위에는 과거 매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는 과거 가격에 따른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볼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는 좋은 박스권을 충분히 만든 뒤 박스권 상단과 중요한 신고가를 함께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어떤 돌파도 100% 성공하지 않습니다. 가격, 거래량, 종가, 안착, 눌림목,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박스권 돌파는 문을 여는 것이고 신고가 돌파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다음 8강에서는 주도주는 왜 박스권을 돌파한 뒤 크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 8강. 주도주는 왜 박스권을 돌파한 뒤 크게 움직일까요? 주식시장에서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매일 급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상승한 뒤 한동안 쉬어갑니다. 주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전과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주도주는 왜 박스권을 돌파한 뒤 크게 움직일까요? 먼저 주도주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도주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단순히 하루 급등한 종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업종을 대표하고 실적이나 성장 기대가 있고 다른 종목보다 먼저 움직이며 상승 추세가 비교적 오래 이어지는 종목. 이런 종목을 주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주도 계속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수익을 낸 투자자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일부 주식을 팔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이 종목을 늦게 발견한 투자자는 사고 싶어 합니다.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만납니다. 주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박스권입니다.
따라서 강한 주도주에서 나타나는 박스권은 단순히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지루한 구간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휴식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전력 질주를 하면 지칩니다. 잠시 속도를 줄입니다. 물을 마십니다. 호흡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달립니다. 주도주의 박스권도 이와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상승, 휴식, 다시 상승. 이 과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스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차익 실현 물량의 소화입니다. 초기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는 이미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오면 일부 물량을 팝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매물을 누군가가 계속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도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상승했다고 하겠습니다. 2배가 올랐습니다. 당연히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8,000원까지 급락하지 않고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매물이 나오는데도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격에서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바뀜입니다. 주식시장에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낮은 가격에서 산 투자자가 수익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가 그 물량을 받아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박스권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동안 낮은 가격에서 산 투자자의 물량이 줄고 더 높은 가격에서도 보유하려는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손바뀜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낮은 가격에서 산 투자자는 조금만 올라도 큰 수익입니다. 그래서 매도 욕구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격에서 새로 산 투자자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손받침이 충분히 진행되면 박스권 위쪽의 매물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 감소입니다. 좋은 박스권에서 자주 관찰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처음 박스권에 들어왔을 때는 거래량이 많습니다. 사고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주가는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팔고 싶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 감소 하나만으로 좋은 박스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높은 위치를 유지하고 저점을 크게 깨지 않고 거래량까지 줄어든다면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과정인지 관찰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뀝니다. 조용하던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주가가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단을 돌파합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스권 안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투자자도 돌파가 나오면 차트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못 넘던 가격을 넘었네. 거래량도 늘었네. 업종도 강하네. 신고가도 가까워졌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박스권 안에서는 기존 매물을 소화하고 박스권 돌파에서는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주도주에는 이미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약한 종목의 박스권 돌파와 강한 주도주의 박스권 돌파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주도주는 이미 시장의 관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업종의 성장 기대, 실적 개선 기대, 강한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박스권까지 돌파하면 기존의 상승 논리에 기술적인 돌파 신호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박스권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박스권을 돌파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에 수백 개의 박스권이 있어도 그 중에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종목의 돌파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고가와 연결될 가능성입니다. 7강에서 공부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뒤 바로 위에 중요한 과거 고점이 있다면 아직 넘어야 할 매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주도주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이어서
과거 최고가까지 돌파한다면 시장에서는 훨씬 강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 그리고 신고가 돌파, 여기에 거래량까지 증가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시장의 관심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적인 강함입니다. 이 부분은 주도주를 찾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은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박스권 하단까지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단 근처에서 계속 버팁니다. 그리고 지수가 조금만 반등하자 가장 먼저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이런 종목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약할 때도 매수세가 주가를 지켜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이 좋아지자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상대적인 강함입니다. 강한 주도주에서는 지수가 조정될 때 버티고 지수가 반등할 때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주도주의 박스권 돌파를 매수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좋은 종목도 돌파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박스권이 충분한 기간 동안 만들어졌는가? 두 번째,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는가? 세 번째, 조정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가? 네 번째, 돌파할 때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가? 다섯 번째, 종가가 상단 위에서 안착하는가? 여섯 번째, 돌파 후 눌림에서도 과거 상단을 지지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과 업종에서 실제로 강한 종목인가? 이것까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목을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주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업의 성장, 업종의 힘, 시장 관심, 수급, 상대적인 강함 등을 확인하고 그런 강한 종목에서 박스권 돌파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박스권 돌파는 주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강한 종목의 힘을 확인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스권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크게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박스권이 상승 에너지 축적일 수도 있지만 기업의 성장성이 사라져 시장에서 잊혀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적은 좋아지는가, 업종에 돈이 들어오는가, 기업의 성장 이야기가 살아있는가,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은 어떤가, 시장보다 강한가,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도주는 상승한 뒤 박스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새로운 투자자가 그 물량을 받아가며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가는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새로운 매수세와 함께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합니다. 여기에 시장과 업종의 강세, 좋은 수급, 신고가 돌파, 상대적인 강함까지 연결된다면 주가는 새로운 상승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강한 주도주의 박스권은 단순한 행보가 아니라 기존 매물을 소화하고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휴식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박스권 돌파 종목을 실제로 찾을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실전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 구간. 샥샥, 박스권 돌파 종목은 실제로 어떻게 찾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박스권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박스권 상단과 하단, 거래량,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 돌파 후 눌림목, 신고가 돌파, 그리고 주도주의 박스권 돌파까지 차근차근 공부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박스권 돌파 종목을 어떻게 찾을까요? 수많은 종목 가운데 좋은 돌파 종목을 골라내려면 단순히 차트만 넘겨보는 것보다 확인하는 순서를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9강에서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순서대로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권을 먼저 찾지 말고 강한 종목을 먼저 찾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박스권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움직이지 않는 종목도 박스권처럼 보입니다. 몇 년 동안 행보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전부 찾아서 돌파를 기다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아무 종목의 박스권 돌파가 아니라 강한 종목의 박스권 돌파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시장에서 강한 업종을 찾습니다. 주식시장의 돈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반도체가 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바이오가 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기에는 조선, 방산, 로봇, 인공지능, 전력기기 같은 업종으로 자금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강한 업종에서는 여러 종목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종목만 혼자 상승하는 것보다 같은 업종의 여러 종목이 동시에 강해지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필터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업종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찾습니다. 같은 업종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신고가에 가장 가까운 종목이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해도 잘 버티는 종목이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업종에 A 기업, B 기업, C 기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수가 하락합니다. B 기업과 C 기업은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A 기업은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자 A 기업이 가장 먼저 정고점을 넘어갑니다. 이런 종목은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강한 종목의 차트에서 박스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뒤 일정한 가격 범위에서 쉬고 있는지를 봅니다. 상단이 반복해서 막히고 하단에서는 반복해서 지지를 받으며 일정 기간 횡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스권의 위치입니다. 주가가 장기간 하락한 뒤 바닥에서 만들어진 박스권과 강하게 상승한 뒤 높은 위치에서 만들어진 박스권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특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강한 상승 이후 높은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박스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승 추세 속에 휴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박스권 안에서 거래량을 확인합니다. 좋은 박스권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거래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박스권 안에서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하단을 계속 위협한다면 좋은 모습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몇 번 두드렸는지 봅니다. 주가가 상단에 한 번 도달하고 내려온 것과 여러 번 상단을 두드린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 실패합니다. 두 번째 도전, 또 실패합니다. 세 번째 도전, 이번에는 조금 덜 밀립니다. 그리고 저점도 조금씩 높아집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상단의 매물을 계속 소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두드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단을 두드릴 때마다 점점 크게 밀린다면 오히려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도전 횟수와 함께 조정의 깊이도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실제 돌파를 확인합니다. 상단에 거의 도달했다고 미리 돌파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단을 실제로 넘어서는지 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하는지 확인합니다. 주가가 상단을 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종가가 상단 위에서 끝난다면 돌파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중 고가가 아닙니다. 오전에는 강하게 돌파했다가 오후에 밀리면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종가까지 확인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위쪽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을 놓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박스권을 멋지게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과거에 큰 고점이 있습니다. 대규모 거래가 있었던 매물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권을 돌파한 뒤에도 다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최근 차트에서 박스권을 확인하고 차트를 길게 봅니다. 1년, 3년, 필요하다면 더 긴 기간도 봅니다. 과거의 중요한 고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장기간의 최고가까지 함께 넘어선다면 훨씬 흥미로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7강에서 공부했던 박스권 돌파와 신고 돌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8번째 단계입니다. 돌파 이후를 확인합니다. 돌파했다고 분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돌파 다음 날에도 상단 위에서 버티는가, 조정을 받으면 상단 부근에서 지지되는가, 눌림목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가,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살아나는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좋은 돌파는 과거의 저항을 새로운 지지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짜 돌파는 상단을 넘어갔다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9번째 단계입니다. 지수와 비교합니다. 이것은 주도주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는 날에는 많은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목의 진짜 힘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잘 관찰해 봅니다. 지수는 크게 하락하는데 종목은 버티는가? 지수는 아직 전고점 아래인데 종목은 먼저 전고점을 돌파하는가? 시장이 조금 반등했는데 종목은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가? 이런 모습은 상대적인 강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0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업종의 이유를 확인합니다.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왜 상승하는지 전혀 모른다면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가? 새로운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는가? 업종 전체가 강한가? 기관과 외국인 등 큰 자금에 관심이 있는가? 시장에 새로운 성장 기대가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봅니다. 기술적 분석은 기업 분석과 싸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둘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업종에서 좋은 종목을 찾고 차트에서는 언제 시장의 힘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강한 업종을 찾습니다. 둘째,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찾습니다. 셋째, 높은 위치에서 좋은 박스권을 만드는지 봅니다. 넷째, 박스권 안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봅니다. 다섯째, 상단을 반복해서 두드리는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거래량과 함께 실제 상단을 돌파하는지 봅니다. 일곱째, 종가가 상단 위에 안착하는지 확인합니다. 여덟째, 위쪽에 과거 매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홉째, 돌파 후 눌림목에서 상단을 지지하는지 봅니다. 열째, 시장과 업종, 기업의 힘이 뒷받침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반복하면 차트에서 단순히 선을 하나 긋고 돌파를 찾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파 종목을 많이 찾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좋은 돌파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루에 수십 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업종, 좋은 종목, 좋은 박스권, 좋은 거래량, 좋은 돌파. 이 조건이 함께 나타나는 종목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라면 돌파 직전에 미리 예측하는 것보다 확인하는 연습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을 실제로 돌파했는가? 거래량이 들어왔는가? 종가가 안착했는가? 다음날 버티는가? 눌림목에서 지지하는가? 하나씩 확인합니다. 모든 돌파를 잡으려고 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기다리면 사지 말아야 할 종목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을 찾는 능력뿐 아니라 좋지 않은 자리를 걸러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 종목을 찾을 때는 차트부터 무작정 찾지 않습니다. 먼저 시장을 봅니다. 업종을 봅니다. 강한 종목을 찾습니다. 그 다음 박스권을 봅니다. 거래량을 봅니다. 상단 돌파를 확인합니다. 종가를 확인합니다. 과거 고점을 확인합니다. 눌림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수급까지 연결합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좋은 박스권 돌파는 차트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업종에서 강한 종목을 좁혀가며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음 10강에선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의 마지막 시간으로 좋은 돌파를 판단하는 최종 체크리스트와 실전 투자 원칙을 총정리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 10강. 박스권 돌파. 결국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제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스권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단과 하단을 찾는 방법,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 돌파 후 눌림목,
신고가 돌파, 주도주의 박스권, 그리고 실제 돌파 종목을 찾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공부했습니다. 오늘 10강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스권 돌파를 볼 때 투자자는 결국 무엇을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종목의 힘과 위치, 거래량과 돌파, 그리고 돌파 이후의 움직임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박스권 돌파를 공부할까요? 단순히 차트에서 예쁜 모양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가는 결국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박스권은 그 두 힘이 오랫동안 맞서는 구간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매물이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균형이 깨집니다. 매수세가 강해집니다. 상단에 있던 매물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박스권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돌파입니다. 따라서 박스권 돌파의 본질은 선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는 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돌파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종목의 힘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 실적이 계속 나빠지는 종목, 업종 전체가 약한 종목, 거래가 거의 없는 종목, 이런 종목도 어느 날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그런 돌파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시장보다 강하고 업종에서도 강하고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성장이나 실적의 이유가 있는 종목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에서 박스권 돌파가 나오는지를 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박스권을 먼저 찾고 좋은 종목인지 확인하는 것보다 좋은 종목에서 박스권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권의 위치입니다. 똑같은 박스 모양이라도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하락한 종목이 바닥에서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높은 위치에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주의 상승 지속을 찾는다면 강한 상승 이후 높은 위치를 유지하면서 만들어지는 박스권을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물이 나오는데도 가격이 버팁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스권 안의 거래량입니다.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거래량은 그 가격 움직임 뒤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좋은 박스권에서는 초기에는 거래량이 많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팔고 싶은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박스권 하단을 계속 위협한다면 매도 압력이 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상단을 어떻게 두드리는가입니다. 상단을 여러 번 두드린다는 것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 조금 덜 밀립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는 상단 근처에서 버팁니다. 저점도 조금씩 올라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상단의 매물을 계속 소화하는 과정인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단을 두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돌파를 확신하면 안 됩니다. 항상 거래량과 조정의 깊이를 함께 봅니다. 다섯 번째는 돌파 순간의 거래량입니다. 박스권 안에서 거래량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상단을 돌파하는 날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이 모습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돌파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단을 강하게 넘어서는 돌파는 같은 돌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박스권 안에서는 거래량 감소, 돌파할 때는 거래량 증가. 이것이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대표적인 흐름입니다. 여섯 번째는 종가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장중에는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매물이 쏟아집니다. 주가가 내려옵니다. 결국 종가는 박스권 안에서 끝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강한 돌파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단을 돌파한 뒤 종가까지 상단 위에서 유지한다면 매수세가 장중뿐 아니라 마감까지 힘을 유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중 돌파보다 종가 안착을 중요하게 봅니다.
7번째는 돌파 위쪽의 공간입니다.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바로 위에 과거 고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높은 가격에서 산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차트를 길게 봅니다. 과거 고점은 어디인가? 큰 매물대가 있는가? 신고가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만약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과거의 중요한 최고가까지 넘어선다면 박스권 돌파와 신고가 돌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시장에서도 관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돌파 후 눌림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돌파 순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직선으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주가가 조정됩니다. 이때 봅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과거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를 받는가? 거래량은 줄어드는가?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살아나는가? 좋은 돌파에서는 과거의 저항이 새로운 지지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된다면 돌파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번째는 지수와의 관계입니다. 종목만 보면 안 됩니다. 시장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날 내 종목이 3% 올랐습니다.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은 7%, 10%씩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 종목이 정말 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는데 내 종목은 박스권 상단에서 버팁니다. 그리고 지수가 반등하자 가장 먼저 상단을 돌파합니다. 이런 종목에선 상대적인 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를 찾을 때 아주 중요한 관찰입니다. 10번째는 기업과 업종입니다. 차트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에 돈이 들어오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실적이 좋아지는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가? 기관이나 외국인 등 큰 자금이 들어오는가? 이런 이유가 뒷받침될수록 박스권 돌파는 단순한 차트 신호를 넘어 기업의 변화와 시장의 기대가 가격으로 나타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돌파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박스권이 충분히 만들어졌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상단을 여러 번 시험합니다.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종가가 상단 위에 안착합니다. 돌파 이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눌림목에서는 과거 상단이 지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여러 개 겹칠수록 좋습니다. 반대로 가짜 돌파에서는 상단을 장중에만 잠깐 넘거나 거래량이 부족하거나 긴 윗꼬리가 나오거나 종가가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다음날 바로 무너지거나 돌파했던 상단을 지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는 100%가 없습니다. 좋은 돌파도 실패합니다. 좋은 기업도 하락합니다. 주도주도 어느 순간 주도주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목적은 미래를 정확하게 맞히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를 찾고 틀렸을 때 대응할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스권 돌파를 공부하면 많은 사람이 매수 위치만 생각합니다. 어디서 살까? 돌파할 때 살까? 눌림목에서 살까?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어디에서 인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박스권 안으로 깊게 들어옵니다.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하단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처음 생각했던 강한 돌파 시나리오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처음 세웠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으로 차트를 보면 안 됩니다. 차트가 보여주는 변화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돌파를 놓쳤다고 추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종목이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계속 새로운 기회가 나옵니다. 돌파 이후 눌림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좋은 종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승을 내가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준을 지키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 전체 흐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박스권을 찾습니다. 상단과 하단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거래량을 봅니다. 박스권 안에서 매물이 소화되는지 봅니다. 그 다음 돌파를 확인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가, 종가가 안착하는가, 그 다음 위쪽을 봅니다. 과거 고점과 신고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돌파 이유를 봅니다. 눌림목에서 과거 상단을 지지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시장, 업종, 기업, 실적, 수급, 그리고 상대적인 강함까지 함께 봅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선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강한 업종, 강한 종목, 좋은 위치, 충분한 박스권, 매물 소화, 거래량 증가, 상단 돌파, 종가 안착, 눌림목 지지, 그리고 새로운 상승,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의 핵심을 5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박스권보다 먼저 강한 종목을 찾습니다. 둘째, 박스권 안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을 함께 봅니다. 셋째, 돌파할 때는 거래량과 종가를 확인합니다. 넷째, 돌파 이후에는 과거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지 봅니다. 다섯째, 차트만 보지 말고 시장, 업종, 기업, 수급까지 연결합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한다면 박스권 돌파를 단순히 선을 넘으면 매수한다는 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가가 왜 그 자리에서 쉬었는지, 누가 매물을 받아냈는지, 왜 거래량이 줄었는지, 왜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했는지, 왜 상단을 넘어섰는지, 그리고 돌파 이후에도 왜 가격이 버티는지, 이 흐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박스권 돌파의 핵심은 선을 넘는 순간이 아니라 강한 종목에 쌓여있던 힘이 실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읽는 것입니다. 박스권은 기다림의 구간입니다. 돌파는 힘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좋은 투자자는 돌파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돌파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돌파 이후의 힘까지 확인하는 사람입니다.